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5월 24일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 54분입니다. 조금 늦게 녹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조금 늦긴 했지만 뭐 그래도 녹음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아, 뭐 오늘도 변함없이 지난주, 지나간 이번 주 주간 옵션 매매 업데이트를 하고 요거를 바탕으로 그룹 C, 코니가 되겠습니다. 코니가 대장주고, 코니의 5월 분배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식적인 뭐 발표 이런 건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한 2, 3주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켜본 바로는 일드맥스에서 이 크레딧 콜 스프레드의 운영 전략을 약간씩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 변화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이런 걸 한번 눈여겨 보시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측면에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전체 제가 트래킹하고 있는 총 7개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코니를 예상해보는 주고 다음 주가 이제 MST와 SMCY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코니와 MST와 SMCY가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예상할 때 어떻게 될지 좀 더 자세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스크린샷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동안 또 이제 항상 저희들이 이 방송이 하나 올라가면 약 25에서 30% 혹은 35% 정도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처음 이 옵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동일한 질문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크레딧 콜 스프레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일드맥스에서 이 옵션 매매를 통해서 어떻게 수입을 올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게 지출이 되는지 아니면 뭐 손실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런 그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어떨 때 돈이 들어오고 어떨 때 돈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수입은 잘 아시다시피 일단 저희들이 이 합성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과 그리고 이제 커브드 콜 옵션이 있고 또 크레딧 콜 스프레드가 있는데 이 합성 옵션의 콜 옵션 매도가가 풀 옵션 매도가보다 높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본주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롤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들이 수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 콜 옵션, 그러니까 커브드 콜 옵션을 팔 때 프리미엄보다 바이 투 클로즈, 사서 클로즈 할 때 가격이 낮으면 그때 또 돈을 벌죠. 그리고 크레딧 콜 스프레드 옵션 살 때 가격보다 팔 때 가격이 더 높으면 이 얘기는 이제 본주 가격이 올라가니까 저희들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상당히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 낮다기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콜스프레드 돈을 버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제 그런 얘기고 또 이제 새로운 투자금이 유입이 되죠. 새로운 투자자들이 자기들의 돈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 또한 수입을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쉐어 숫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 클레르를 그러니까 그 담보 이 합성 옵션의 담보로서 미국 국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홀딩의 거의 7, 80%가 미국 국채입니다. 그래서 국채가 가격이 굉장히 요즘 좋기 때문에 국채 매매를 해서 이익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국채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 고정 이자 수입이 또한 발생이 됩니다. 약 한 3%에서 5% 정도. 그리고 이제 지출 구조는 여기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개의 반대입니다. 반대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크레딧 콜 스프레드인데 이
그럼 크레딧 콜 스프레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커브드 콜 옵션 컨트랙트를 팔아서 프리미엄 수입을 챙깁니다. 그게 이제 주된 그 매주 생길 수 있는 수입이다라고 본다면 이 한 번씩 이렇게 가격이 급등을 해요.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이 주간 콜 옵션 팔 때 프리미엄보다 이 팔 때 그러니까 다시 사서 클로즈 시킬 때 가격이 훨씬 높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돈을 많이 잃죠. 그래서 거기에 생기는 손실을 일부 또 보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레딧 콜 스프레드라고 하는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크레딧 콜 옵션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들여 가지고 나중에 팔 때 가격이 더 커버리면 이제 저희들이 돈을 일부 회복을 하지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살 때 가격보다 팔 때 가격이 낮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 크레딧 콜 스프레드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식으로 급등장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커브드 콜에 생기는 손실을 일부 회복을 하는 거 보통 한 30% 정도는 회복을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크레딧 콜 옵션을 저희들이 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지고 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 본주의 상승장에서 저희들이 ETF가 못 따라가요, 보통은. 근데 크레딧 콜 스프레드 가지고 있으면 상당 부분 본주 상승을 따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레딧 콜 스프레드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급등하는 그 확률보다는 본주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커브드 콜 이익에 이 커브드 콜에서 생기는 이익에 약 20에서 40%의 지속적인 손실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험이니까 그죠. 그래서 일종의 보험료를 계속 내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매크로스코픽한 이 장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하락장이 계속 되는데 크레딧 콜 스프레드에다 돈을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그 합성 옵션의 컨트랙트 수만큼 커브드 콜 컨트랙트를 팔고 또 똑같은 숫자의 이 크레딧 콜 옵션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손실이 그동안 계속 지속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요게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씩 그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이 전략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운영의 변화를 필요성을 이 사람들이 느끼고 변화를 조금씩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 또한 저희들이 벌은 돈을 조금 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출 구조가 되고 또 기존 투자금을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난 더 이상 안 할래 그러고 이제 ETF를 팔고 돈을 들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기존 투자금 유출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내부의 숫자가 좀 줄어들죠. 물론 쉐어 숫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국채 매매 상황에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국채 값이 계속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분배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다, 벌은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국채를 팔아서 거기서 이제 돈을 찾아가지고 분배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국채를 팔 때 그때 당시에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리고 이제 분배금이 이제 가장 큰 지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입과 지출 구조가 있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크면 당연히 수익이 되는 거고 그 반대면 손실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ETF 가격이 올라가거나 혹은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트래커를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내부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MSTY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3.89 빌리언이었는데 오늘 클로즈 된 게 3.93 빌리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약 1.2% 정도 MSTY의 내부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AUM이죠. 총 운영 자금이 늘어났고 주식 수, ETF 수 또한 약 1,400만 주 정도 늘었네요. 그래서 8.2%. 그래서 이게 이제 이 3.9 빌리언인데 이게 사실은
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4빌리언이 넘었었어요. 4빌리언이 넘었는데 장 후반기에 들어서 이제 트럼프가 EU 국가들한테 관세 50%를 적용을 하면서 시장이 급속하게 냉각이 되고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4빌리언을 클로즈 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곧 4빌리언을 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거의 매주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MSTY 같은 경우. 거의 그대로 그래프에 드러나죠, 이게. 자, NVDY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지난주보다 뭐 한 2억 달러 정도 줄었네요. 그리고 그러나 세어 숫자는 또 조금 늘었습니다. 코니 같은 경우도 지난주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총 운용 자금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리도 마찬가지고. 자, SMCY 같은 경우가 이 지난주에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가 이번 주에 또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 자금이 변화와 함께 주식 숫자도 또한 ETF의 발행 숫자도 변화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인상적인 것은 PLTY입니다. 펄티 같은 경우 지난주 3.7빌리언 달러에서 이번 3억 7천만 불에서 이번 주 4억 9천만 불로 일주일 사이에 1억 달러, 1.2억 달러 이상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33% 일주일 만에 33%의 운영 자금이 늘었고 쉐어 숫자도 또한 520만 주에서 800만 주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점점 더 덩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가 PLTY인데 PLTY가 성장이 굉장히 패턴이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1파, 2파, 3파 자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떨어지고 계속 떨어질지 아니면 계속 올라갈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이 트래커에 왔습니다. 트래커에서 먼저 테슬리를 보겠습니다. 테슬리는 오늘 9.1달러에 클로즈했고 테슬라는 339달러입니다. 거의 340달러 됐네요. 30일 변동성은 여전히 6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4주 동안에 첫째 주에 급등이 나왔고 한 일주일 반 정도 횡보를 하다가 다시 뛰어난 성적으로 300달러 넘어섰죠. 넘어서면서 340, 50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340 이하로 클로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테슬리의 합성 옵션에서 지난 5월 19일 날 5월 19일 날 월요일 날 롤업을 했습니다. 27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26,410개의 컨트랙트를 340달러로 올리는 과정에서 약 1억 8,400만 불에 뛰어난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합성 옵션에서 테슬리에서 달성한 총 수입은 2억 2,300만 불의 수입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당 약 1.79달러 정도의 수입이 발생이 되고 있고 현재 물론 뭐 컨트랙트 수는 얼마 안 되지만 6,800개 조금 안 되지만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320달러에서 지금 현재 약 19달러 정도의 수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상태로 계속 횡보만 해줘도 뭐 1,300만 불이나 아니면 뭐 10센트 정도 돈을 더 벌 수 있죠. 물론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계속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올라가 주면 320과 340달러의 합성 옵션에서도 더 많은 수익을 볼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커브드 콜은 여기 보시다시피 첫째 주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난주에 상당히 이렇게 급등이 생기면서 커브드 콜에서는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만큼의 손실을 봤죠. 그래서 7,400만 불의 손실을 보는 동안에 콜 스프레드에서는 돈을 얼마를 벌었냐면 1,400만 불, 그죠? 그래서 여기서 7,400만 불 돈을 잃어가지고 콜 스프레드에서 약 1,400만 불 정도 돈을 회복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재미를 못 봤어요. 첫 번째 주에서는 6,500만 불 손실이 생겼고 이번 주에 약 1,700만 불 정도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이번 주까지 본 손실이 약 4,800만 불. 거기다가 다음 주 현재 열려 있는 33,208개의 커브드 콜을 팔면서 챙긴 프리미엄이 총 1,500만 불 정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커브드 콜에서는 밸런스가 오늘까지 해서 약 3,300만 불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은 원리로 크레딧 콜 스트래티지에서는 저희들이 총 보고 있는 수지 타산이 약 500만 불 정도의 수입이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다 합해서 위클리 콜에서는 지금 현재 약 2,700만 불 정도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주당 22.34센트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합해보면 합성해서 벌은 돈과 위클리 콜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손실을 보면 토탈해서 약 테슬리는 2주차까지 약 1.56달러 정도의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다.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은 이전에는 이 커브드 콜에서 옵션을 팔아치울 때 약 33,000개를 팔았다. 33,208개를 팔았다 그러면 이 크레딧 콜 스프레드에서 똑같은 숫자의 컨트랙트를 사들입니다. 어떤 가격에 이 가격이 훨씬 높죠. 372, 382. 그래서 우리가 커브드 콜을 팔 때는 이렇게 3.9%에서 7.6% 사이로 이렇게 스프레드를 쫙 시키죠. 근데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를 해서 콜을 사들일 때는 9.8%에서 17.1%까지 이렇게 쭉 스프레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전에는 이 컨트랙트의 숫자 자체가 커브드 콜에서 파는 숫자 33,000개를 팔았다 그러면 여기서도 33,000개를 그대로 사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약 30%, 40%, 심한 경우는 50%까지도 손실을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테슬리는 이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를 하나도 안 쓸 수는 없고 조금 숫자를 줄입니다. 그래가지고 약 26,000개 정도로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 11,000 컨트랙트 숫자만큼은 적게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조그마한 이제 어떤 굉장히 조금 모더레이트한 중간 수준의 타협점을 지금 찾은 것 같아요. 테슬리는. 이게 이제 각 ETF마다 운영하는 매니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런 그 스트래티지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일점엑스에서 매니저들한테 어떤 그 권한을 준 것 같아요. 너희가 마음껏 한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가장 좋은 곳을 찾아라. 이제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엔비디아를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에는 오늘 클로즈 가격이 14.92달러, 엔비디아는 131달러입니다. 30일 변동성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약 3주 동안 굉장히 상당히 좋은 성장 곡선을 그려왔어요. 그러니까 상승 곡선을 그려오다가 지난주부터 조금 이렇게 횡보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우리는 이제 원하는 거는 막 계속 올라가기를 그냥 끝까지 그냥 계속 매일매일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이 시장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오르다가 조금 에너지를 축적하고 눈치를 좀 보고 하다가 이제 조금 쭉 말아 올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횡보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떨어질지 아니면 올라갈지. 근데 엔비디아가 이 130까지는 그동안 몇 번 왔었어요. 그죠? 몇 번 왔었는데 계속 조금 이렇게 차고 나가는 에너지가 조금은 아직까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번 주 첫째 주였죠. 지난 수요일 날 엔비디아의 매금이 발표 나고 나서 새로운 사이클로 접어들었죠. 5월 19일서부터. 그래서 이제 첫째 주에 상당히 합성 옵션에서 상당히 주식을 ETF를 많이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 날 11,000주가 빠져나갔고 아니지 12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빠져나갔나요? 예, 빠져나갔네요. 11,000. 그러니까 요거를 롤업을 해가지고 130달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현재 110달러에서 130달러로 만드는 과정에서 1억 3,700만 불 정도의 수입을 봐서 1.5달러를 돈을 벌었네요. 그래서 첫째 주에 합성 옵션은 뭐 여러 가지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롤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오늘까지 약 1.4달러 정도 수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30달러도 물론 뭐 한 1불 정도 돈이 더 벌 수 있겠죠. 근데 뭐 너무 적으니까. 근데 이제 120달러짜리에서 현재 12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나면 49,350개의 합성 옵션에서 약 11달러 정도 수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5,500만 불 아니면 0.6센트, 0.6달러 요거까지 더하면 한 2달러 정도 수입이 되지만 아직 익스파이어리가 7월 18일이니까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엔비디아의 가격이 130달러 이상만 유지를 해준다면 앞으로 남은 뭐 1주, 2주, 3주 그러면 다음 분배금도 상당히 좋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이제 요즘 덩치가 제일 크죠. 두 번째로 제일 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에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워낙 이 AI 하드웨어 쪽에서 자리하고 있는 그 포션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의 뭐 시장 마켓의 80% 이상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독점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는 걱정 전혀 안 합니다. 너무 뭐 주위에서 들리는 말에 뉴스에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브드 콜은 아무튼 뭐 합성에서는 1.4달러 정도 돈을 벌었다. 그리고 이제 카브드 콜에서 첫째 주에 상당히 성적이 좋죠. 왜냐하면 이제 가격 급등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주에서는 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1,500만 불 벌었고 다음 주 프리미엄으로 또 저희들이 1,700만 불 해서 뭐 커브드 콜에서는 퍼펙트하게 약 3,300만 불 가까운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콜 스트래티지에서는 첫째 주에 약 2 밀리언 그리고 다음 주 그까지 하면 약 2.8밀리언 그래서 총 현재 손실이 4.9 밀리언 그래서 위에 커버드 콜과 합해 보면 약 현재 2,800만 불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죠. 그래서 약 30센트.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 NVDA는 현재 총 열려 있는 컨트랙트 수가 10만 6,040개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은 컨트랙트 수입니다. 자 10만 6천 개를 이 합성 옵션하고 똑같이 커브드 콜은 엽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걸 다 써야만이 저희들이 프리미엄에서 맥시멈으로 열 수 있을 만큼 맥시멈으로 팔아치워 가지고 프리미엄을 최대한으로 많이 끌고 드리는 거죠. 1,700만 불.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이 유도리가 생깁니다. 콜 스프레드에서는 콜 스프레드 옵션 컨트랙트를 사들인 숫자는 약 93,440개. 그죠? 약 10% 정도. 10% 정도는 덜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보수적으로 엔비디아의 매니저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엔비디아가 미친 척하고 10% 20%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돈을 많이 잃기 때문에 커브드 콜에서 최소한 우리가 한 뭐 30%라도 이걸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쭉 많이 스프레드를 해놨습니다. 14에서 26%까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과연 10% 이상 올라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 특히 엔비디아처럼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덩치가 큰 사람들은 덩치가 큰 이 주식들은 그렇게 쉽게 많이 막 10% 20%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제 생각엔 여기를 조금 줄이고 최소한 커브드 콜에서 11.2%까지 보면 한 14에서 16%. 딱 깨놓고 20%는 못 올라갑니다. 그죠? 20% 올라갈 확률이 거의 없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을 이 사람들이 엑스트라로 지금 지불한 돈이 1.7밀리언입니다. 물론 1,700만 불이
170만 불이 그렇게 안 커 보일 수도 있지만 안 써도 되는 170만 불의 돈을 과연 여러분들 같으면 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걸 안 쓰면 그만큼 이익이 되는데 이걸 썼다는 거죠. 그래서 NVIDIA의 매니저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NVIDIA는 현재 합성 옵션에서 1.4달러 수입,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 30센트 수입입니다. 그래서 토탈 오늘까지 1.7달러 이상의 수익을 현실화했다, 실현시켰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성적입니다. 자, 코니를 보겠습니다. 코니가 이제 다음 주 5월 28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분배금이 발표가 됩니다. 이 분배금의 재원은 4월 28일부터 5월 23일, 오늘까지죠. 오늘까지의 합성과 커브드 콜, 그리고 콜 스프레드의 매매를 통해서 발생된 이익을 바탕으로 지불이 됩니다. 자, 코니는 그동안 상당히 많은 이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트레이드가 있었지만 이번 주에는 트레이드가 없었네요. 지난주에 상당히 많은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1억 8천만 불, 1억 1,700만 불. 요 두 개가 상당히 크죠. 요 두 개만 해서 벌써 뭐 거의 3억 달러 정도의 수입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소소한 트레이드를 통해서 오늘까지 합성 옵션에서 벌어들인 돈이 2억 9,500만 불입니다. 이걸 이제 쉐어수로 나눠주면 2.2달러. 자, 거기다가 45,250개의 합성 옵션이 열려 있는데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250달러입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263달러지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약 13달러 정도의 수입을 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900만 불의 수입을 더 볼 가능성이 있고 또 40센트 정도 여유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익스파이리가 6월 20일이기 때문에 아직 한 달 남았죠. 그래서 뭐 굳이 너무 무리해서 250달러에서 롤업을 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는 걸로 결정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5월 16일까지 발생된 합성 옵션의 이익 2억 9,500만 불이 배당 재원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자, 커브드 콜도 그렇게 썩 나쁘지가 않아요. 지난 4주 동안을 두고 보면 커브드 콜만 봤을 때는 커브드 콜에서 뭐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2억 9,500만 불에 비하면 정말 세발이 피지만 커브드 콜에서도 1억 커브드 콜에서 1,100만 불의 수입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당 약 8센트 정도 돈을 벌었네요. 잃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급등이 생기잖아요. 급등이 생기면 돈을 잃어야 되는데 물론 잃었어요. 돈을 잃었지만 여기서 1,900만 불 잃고 뭐 이렇게 돈을 쭉 잃었지만 그 나머지 가지고 그동안 잘 이렇게 보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익으로 끝이 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주 동안 이렇게 이제 돈을 잃은 게 돈을 벌은 게 약 2,100만 불, 그죠? 2,100만 불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콜과 커브드 콜, 위클리 콜과 이 콜 스프레드를 다 해서 총 벌어들인 돈이 지금 현재 약 3,290만 불. 3,290만 불이면 상당히 많이 벌은 겁니다. 그래서 3,290만 불의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 코니의 이 매니저들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그 왜 그러냐? 코니의 이 사람들은 이번 주 내내, 그죠? 이번 주가 5월 19일부터지 않습니까? 그죠? 19일부터 23일. 이번 주 내내 이 콜 스프레드에서 이 콜 옵션을 하나도 안 샀어요. 마지막 콜 옵션을 클로즈 된 게 5월 16일입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는 전혀 하나도 안 샀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뭘 잘못 봤나 그래서 내가 몇 번을 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니 데일리 홀딩스를 가보시면 이게 이제 5월 27일자지만 이게 사실은 오늘 클로즈된 걸 보시면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커브드 콜이고 이게 플러스로 나오는 컨트랙트의 수가 312.5달러에 팔아치운 사들인 콜 스프레드입니다. 그 전까지 5월달 걸 보면
하나도 안 샀어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한 번은 잘못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한 번도 안 샀어요. 이렇게 보십시오. 요 마지막에 34,550원 이게 합성 옵션이거든요. 합성 옵션의 콜이고 여기 44,500원 이제 이 풋 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것들이 위클리 콜인데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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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브드 콜만 있고 콜 스프레드의 컨트랙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일주일 내내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제가 상당히 처음에는 조금 이게 왜 이러지? 뭐 내일은 하겠지, 내일 하겠지 그랬는데 하나도 안 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주 내내 보험료가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보험료 지급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었다. 자, 4월 30일부터 5월 이때만 해도 지급된 보험료가 2 밀리언. 그 다음 주에 지급된 돈이 2 밀리언. 근데 이번 주에는 하나도 안 샀기 때문에 2 밀리언의 손실이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돈을 더 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결과론적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나 다음 주는 이 사람들이 조금 불안했죠. 그래가지고 5월 30일 클로즈 되는 이 약 10,000, 그러니까 10,000개 정도의 콜 스프레드 컨트랙트를 사들였어요. 312.5달러에.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18.7% 아웃 더 머니입니다. 굉장히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코니는 오늘까지 합성 옵션에서 2.2달러의 돈을 벌었고 위클리에서 24.5센트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코니는 이번 주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있는 토탈 돈이 무려 2.4477달러입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제일 높은 최고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코니 가지고 계신 분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지요. 축하드립니다. 이번 배당에서는 상당히 좋은 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줄까요? 2.4달러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배당금 예상할 때 그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자, 다음 MSGY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얼마나 공격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다른 그러니까 NVDY나 테슬리나 NVDY의 매니저들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상당히 보수적이라서 이렇게 많은 콜 스프레드의 돈을 이렇게 많이 썼지만 이 코니는 하나도 돈을 안 썼다는 거 상당히 드라마틱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니 매니저들은 상당히 모험심이 있는 이제 뭐 그런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지금 열려 있는 이 10,000개가 실질적으로 22%밖에 안 됩니다. 전체에. 자, 어쨌든 간에 자, MSTY를 한번 보겠습니다. MSTY는 그룹 D고 다음 주입니다. 오늘 21.52달러에 클로즈가 됐고 MSTR은 369달러입니다. 그리고 IB30도 역시 여전히 65%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난 3주 동안 꾸준히 올라가던 상승에서 지금 현재 이번 주는 상당히 조금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승했던 거에 거의 50%를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369달러. 그래서 뭐 그동안 420까지 쭉 올려가던 것들이 지금 현재 390달러 이하. 그래서 그동안에 올라왔던 그 상승했던 그거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0만 6천 개 이상의 이 합성 옵션의 컨트랙트가 지금 두 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390달러와 420달러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수입을 많이 봤죠. 이렇게 수입을 많이 봤지만 현재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요 합성 옵션의 운명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6월 20일이기 때문에 아직 4주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다음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가격이 그러니까 11만 불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현재 10만 8천 불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MSTY도 또한 MSTR과 함께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까지 벌어들인 MSTR의 수입은 합성 옵션에서 1억 4,900만 불, 약 81.3센트입니다. 커브드 콜에서는 지난 첫 번째 주, 그러니까 요 정도 되겠죠. 이때는 이제 갑자기 급등하던 주였기 때문에 콜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커브드 콜에서 6,200만 불의 돈을 잃었지만 그 이후에 상당히 보시다시피 이번 지난주 이번 주까지 막 퍼펙트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은 돈이 무려 1억 1,7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잃었던 것까지 다 벌충을 하고 오늘까지 약 5,400만 불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커브드 콜에서 상당히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잘라가지고 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미스티 매니저들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성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트래킹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죽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쫓아가려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돈을 버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 현재 벌어들인 돈이 약 1억 달러입니다. 커브드 콜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죠. 거기다가 아직 1,500개 컨트랙트가 더 열 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래서 일단 한번 지켜보시지요. 지금 현재 다음 주 열려있는 컨트랙트들을 8.3에서 17.7% 아웃더머니로 열려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 프리미엄을 그대로 다 수입으로 가져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커브드 콜은 대충 받고 이제 콜 스트래티지, 그죠? 크레딧 콜 스트래티지 보시다시피 첫째 주, 둘째 주에는 돈을 썼어요. 근데 셋째 주에 이번 주에 돈을 얼마를 썼느냐? 2 밀리언 달러 썼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 돈을 얼마 썼느냐? 무려 9.2 밀리언 달러를 돈을 썼어요. 이 크레딧 콜 스트래티지에 돈을 물론 뭐 한 푼도 못 벌었지만 자, 보통 9 밀리언 달러씩 쓰다가 이번 주에는 딱 2 밀리언밖에 안 썼어요. 그러고 나서 딱 스탑했어요. 5월 22일까지. 그래서 상당히 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미스티 매니저들이. 거기다가 이제 다음 주 오픈된 것도 이 컨트랙트 숫자를 보십시오. 3,397개밖에 안 돼요. 얼마를 팔 수 있느냐? 전체적으로 10만 개 이상의 10만 6천 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의 컨트랙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 3.2%만 겨우 3.2%만 콜 스프레드를 실행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재미있어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이 옵션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없이 무작정 이렇게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 다음 주에 최소한 다음 주 비트코인의 전망을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아무튼 뭐 커브드 콜과 콜 스프레드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돈이 약 8,700만 불, 그래서 주당 47.6센트의 수입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MSTY는 합성 옵션과 위클리 콜에서 합해서 총 1.29달러 정도의 수입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MSTY 매니저들과 코니 매니저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FBI입니다. FBI는 뭐 저 빼고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FBI는 현재 총 수입이 16.7센트 정도 되겠습니다. SMCY입니다. SMCY도 상당히 지난 한 1주, 2주 동안 상당히 성적이 좋았죠.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천장을 치고 나서 이제 조금 하락이 거의 한 30% 정도, 하락분의 30% 정도는 반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SMCY는 오늘까지 합성 옵션에서 그러나 합성 옵션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번 5월 19일 날 36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4만 개의 컨트랙트를 45달러로 롤업을 했습니다. 롤업을 하면서 3,700만 불 그리고 혹은 4.5달러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3일에도 3,500만 불, 이게 이제 31에서 36으로 올리면서 3,500만 불을 벌었고 36에서 45로 올리면서 3,700만 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약 7,200만 불의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총 그 벌어들인 돈이 약 8.78달러. 그 외에 소소한 것들까지 다 이제 더하고 빼고 해서 현재 합성 옵션에서 6,400만 불 정도의 수입을 올려가지고 주당 약 수입이 7.8달러입니다. SMCY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우리가 이제 높은 가격에 있던 거를 50 몇 달러 있던 거를 30 몇 달러로 내렸죠. 롤 다운을 하면서 그때 본 손실이 주당 10달러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에 이제 일부를 저희들이 지금 회복을 하는 겁니다. 회복 이런 식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업앤다운이. 그래서 이번 달에 6,400만 불 벌었으니까 다음 달에도 6,400만 불 벌겠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업앤다운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저렇게 되는구나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커브드 콜에서도 여기 급등이 생겼을 때, 그죠? 급등이 생겼을 때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또 콜 스프레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벌죠. 자, SMCY의 매니저도 이번 주에 굉장히 미니멈, 정말 최소 한도의 컨트랙트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이때만 해도 거의 이때는 돈을 벌었네요. 이때는 돈을 벌었고 요때만 해도 약 1.4 밀리언 달러 손실을 봤는데 이번 주에는 80만 불 정도만 손실을 봤다는 거. 그리고 다음 주 것도 역시 약 11,000개의 컨트랙트만 사들였죠. 그래서 약 30% 이하, 전체 합성 옵션의 30% 이하로 콜 스프레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일드맥스의 매니저들은 다음 주 가격이 다음 주 시장이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다음 주에 가격이 시장을 좋게 보면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콜 스프레드를 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입을 많이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약 16 밀리언 달러 벌어가지고 여기에서 발생했던 손실 3,800만 불 거의 반을 여기서 회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미래를 이 사람들이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측을 하는데 다음 주 컨트랙트의 세팅을 봐서는 다음 주에는 그렇게 시장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예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MCY는 위클리에서 1.3달러 손실을 빼고 나면 그래도 역시 오늘까지 6.5달러라고 하는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플레이트를 보겠습니다. PLTY가 지난 수요일날 7달러 나와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좀 이따 그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덕분에 뭐 배당락이 어마무시하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70달러에서 62달러까지 많이 떨어졌지만 괜찮습니다. 팔란티어가 또 있으니까. 팔란티어가 있고 이제 30일 변동성도 60%.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상당히 좋죠. 지금 상승돼서 약간 업앤다운이 있지만 이 상태로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는 그동안 소소하게 계속적으로 이만큼의 컨트랙트가 늘었어요. 11,500개의 컨트랙트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합성 옵션은 총 43,357개의 컨트랙트가 열려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115달러. 그래서 약 8달러 정도 수익권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또 저희들이 4달러 정도 수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오늘까지 요 여는 과정에서 그죠? 합성 옵션을 늘리는 과정에서 손실이 12 밀리언 달러, 약 1.5달러 정도 손실을 보고는 있지만
이 들어가 있는 이 합성 옵션에서 저희들이 현재 8달러 정도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팔란티아 아까 우리가 내부 모니터링에 봤듯이 총 운영 금액이 아주 기하급수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이 주목을 많이 받고, 더군다나 이번 주에 막 7달러씩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이제 뛰어들죠. 뭐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성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벌어들인, 커브드 콜에서 벌어들인 돈이 약 700만 불, 거기다가 다음 주 프리미엄으로 벌어들인 돈이 약 7.6 밀리언 달러. 그래서 총 커브드 콜은 이번 주와 다음 주 끝까지 해서 약 1,500만 불 가까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에서 6%, 이게 안 읽혔네요. 순서대로. 자, 그래서 3에서 약 8.7%까지 스프레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커브드 콜은 똑같이 합성 옵션 숫자와 똑같이 해서 맥시멈으로 돈을 끌고 들이고, 콜 스프레드에서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사람들은 32,000개를 사들였어요. 그래서 약 81%. 물론 전체 100%보다는 적지만 상당히 많은 열어놨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이 PLTY의 매니저들은 다음 주에도 팔란티어가 가격이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많은 컨트랙트들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콜 스프레드를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매니저들이 팔란티어 본주의 가격이 다음 주에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데다가 이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죠? 그냥 무작정 앉아가지고 돈은 주는 돈만 넙죽넙죽 받는 것도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또 이해를 하면 또 그만큼 또 재미가 있고 또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오늘은 이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이 매니저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팔란티어는 위클리 콜에서 1.23달러 정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합성 옵션에 지금 1.5달러의 돈을 잃었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첫째 주 마감하는 현재 28센트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합성 옵션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왔던 저희들이 FBY는 예상이 52센트였는데 63센트를 줬고 제가 조금 언더 에스티메이션을 했죠. 그리고 MBDY가 제가 70센트 예상을 했는데 거의 1.6센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이 돈을 못 벌었어요. 그죠? 돈을 못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 돈 많이 준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무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PLTY 같은 경우는 12.65달러 돈을 벌어가지고 저는 5.7에서 6달러 정도 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무려 7달러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마케팅의 목적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도한 바가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예상보다 돈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불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자, YMAC도 예상보다 약 28% 돈이 더 나왔고, YMAX도 역시 13%는 돈이 더 나와서 18센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돈이 더 나왔으니까 저는 전혀 불만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걸 한번 볼까요? 다음 주는 우리가 코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니가
보시다시피 2.4달러의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2.4달러의 돈 중에서 과연 얼마를 줄까요? 그래서 요거는 뭐 여기서는 모르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요거를 제가 링크를 여기 PL 밸런스에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PL 밸런스 가서 한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해보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0.9999달러를 줬다. 그러면 annualized yield가 135%입니다. IB30이 62.6%인데 거의 두 배를 주게 돼요. 그래서 1달러가 나온다는 얘기는 IB35를 보통 타겟으로 했을 때 타겟보다 두 배 넘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많이 줄까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YMAC은 지금 예상으로는 26.38달러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YMAC은 26.38센트, 그리고 YMAX는 이거 왜 이러지? 오케이. YMAX. 이게 요게 나오면 돌아오는데 도대체 왜 이러지 갑자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서버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일단 조금 시간을 두고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L 밸런스에 가서 자, 코니를 보겠습니다. 코니가 지금 이게 이번 주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토탈 벌어들인 돈이 약 346 밀리언 달러, 3억 4,600만 불을 벌었고, ETF 순환 약 1억 3,400만 개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1달러를 준다, 1달러를 분배금으로 준다 그러면 annualized yield는 136% 굉장히 높죠. 그리고 346 밀리언, 3억 4,600만 불 중에 저희들이 1억 3,400만 불을 분배금으로 주고 나면 남는 게 2억 1,100만 불입니다. 그러면 이 2억 1,100만 불로 사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손실을 봐왔잖아요. 그죠? 여섯 번 분배금을 지급을 사실은 다 ROC로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11만 불의 돈을 저희들이 이제 다시 디파짓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지금 현재 이 첫 번째 11월서부터 오늘까지 총 저희들이 보고 있는 손실은 약 415만 4억 1,500만 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1달러를 주게 되면 1달러를 주게 되면 이 분배금 나누기 총 운영금에서 11.42%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 11월 달에 돈을 벌었잖아요. 그죠? 작년 11월 달에 밸런스에서 185만 불에 그러니까 312만 불 벌어가지고 126, 그러니까 3억 1,200만 불 돈을 벌어가지고 분배금 나온 게 1억 2천, 그리고 밸런스로 들어온 게 1억 8,500에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때 당시에 분배금 나누기 AUM이 11.78%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1달러를 주면 이 퍼센테이지가 11.42%가 나옵니다. 비슷하지요. 그래서 저는 1달러 정도 주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달러를 주면 분배금 1억 3,400 나가고 남는 2억 1,100만 불로 그동안 쌓여왔던 누적 적자를 조금 줄여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느냐. 만약 여기서 우리가 1.5달러를 만약에 준다. 1.5달러를 줘도 1억 4,400만 불을 저금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적 금액이 4억 8,200만 불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예상은 좀 누적 적자를 좀 줄여서 ETF의 가격을 조금 방어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보셨죠. PLTY라든지 MBDY 같은 경우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뭔가 마케팅을 바라본다면 뭐 1달러 이상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를 주겠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뭐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디스커션 하는 거지 뭐 제가 알아서 설명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는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에서 1.5달러 요 사이가 적절할 것 같다. 물론 뭐 1.5를 바라시는 분들도 더 많이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는 뭐 일단 1달러 정도로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1달러 정도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은 1달러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번 그 그룹 C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 YMAC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하나거든요. 그래서 YMAC의 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 분배금 계산할 때 YMAC이 5센트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YMAC이 25센트 정도 나왔지만 거기서 어쩌면 돈을 좀 세이브를 해가지고 뭐한 10센트 정도 낮춰서 한 15센트 정도 줘서 한 10센트 정도 세이브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YMAC도 비슷하게 한 15센트 정도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분배금 예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대충 여기까지고요. 남은 한 1, 2분 동안 제가 그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배당천국 구독자 모임이 오픈 채팅방이 카카오톡에 생겼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방장님이신 장완수님과 그리고 여기에 이름은 안 적혀 있습니다만은 이 세법 해석 신청에 필요한 조세 전문 회계사님도 수배를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CPA K님인데 우리 CPA K님도 회계사입니다. 공인 회계사인데 이 한국의 대형 그 회계 회사에서 시니어로 일하시는 분인데 물론 뭐 경력 25년 이상의 아주 정말 뛰어난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 조세 전문 회계사님을 저희들이 수배를 해서 이 세법 해석 신청을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 우리 조세 전문 회계사님은 저희들이 그 돈을 주고 초빙을 했기 때문에 이 후원금을 좀 더 공동 부담을 하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요 오픈 채팅방이 설립이 됐고 목표는 저희들이 50명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후원금을 내시고 자발적으로 내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현재 50명을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234분의 이 채팅방 참여자 중에 43명께서 43명이 이 후원자로 발로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활동에서 나오는 세법해선 신청이 저희들한테 유리하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7분의 후원자를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 후원금을 이렇게 조금 내실 수 있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CPA K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국세청 공동민원 서류도 직접 작성하신 분이고 오늘까지 그분의 리더십이 없었으면 어떤 이런 세법 해석 신청하는 방법도 모르고 여러 가지 그냥 앉아서 불평불만만 하게 될 텐데 ROC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불평부당한 그런 징세에 대한 우리들의 이 공동 대응에 직접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43명의 후원자분들께 감사를 또 드리고 또 저희들이 50명이 최소 50명입니다. 최소 50명이 안 되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시면 곧 세법 해석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이 되고 이 기재부 측하고 이미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카카오톡을 여시면 이렇게 요 채팅된 윈도우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오른쪽 구석에 보시면 이렇게 확대경, 돋보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고 나서 요 배당천국 구독자 모임을 서치를 하시면
요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 비번이 9988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방장님의 안내문이 나오거든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가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일주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